지금 정부가 지난주부터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면서 토론회 끝나고 나온 뉴스는 언론사에서 뉴스는 이렇게 뽑더라고요. 보유세 강화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벌써 걱정이고 또 이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양도소득세 등과 거래세, 그다음에 종부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민찬 위원장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아직 확정 발표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고 두 차례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분들은 기대를 했잖아요. 뭐 보유세가 올라가면 혹시 양도세는 좀 깎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둘 다. 네, 그러니까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나 여러 가지 세금에 있어서 가격, 그러니까 비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세,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이제 이 근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 장특공. 그게 이제 장기 보유한 거 40%, 그리고 거주한 거 40%에서 총 80%까지 깎아주는 건데 그것을 이제 보유는 말고 거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실제로 산 사람만이 이것을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특공이 초고가 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다. 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뭐 200억을 아낄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초고가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오르는 데는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10년을 살고 보유하면서 거주까지 했어. 그러면은 80%까지 또 이게 할인을 받잖아요. 공제를 받는 거예요. 양도 차익의 80%까지.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막 부동산 급등해서 40억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 80%를 공제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혜택은 고가 주택이 더 그 규모, 절대 규모 자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제 금액 자체를 10억 원 정도 한도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고가 주택을 매도했는데 양도 차익이 40억이 났어. 근데 지금은 양도 차익의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한 30억이 만약에 공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은 30억까지 공제가 되는 건데 이것을 상한을 10억을 둬서 10억만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것을 30억까지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얼마 전에 파셔가지고 이제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한 게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국세청장이에요. 맞아요. 인광현 국세청장. 비례대표 출신. 이거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할 얘기입니다. 이건 세제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발하냐 현재 국세청장이. 그렇지. 국세청 차장하다가 비례대표를 민주당에서 의원하다가 다시 의원직 내려놓고 국세청장 되신 분이고 아주 꿈이 크다고 알고 있고 맞아요. 부인은 외교관으로 어디 총영사 가 있고 처남은 누구고 우리 다 알잖아요.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입신양명에 위한 하나의 수단. 아까 조정식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에다가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문제적 인물이라고 봐요. 이 사람. 주목을 해야 되겠죠. 국세청 차장을 하다가 정치권에 갔는데 다시 친정의 수장으로 복귀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직업 윤리상. 국세청 차장을 하고 나가서 세무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려서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임명이 강행이 됐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나와요. 이제 여권에서 비례대표하고 국세청장하고 나와요. 그 법인은 아직도 실제 하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겠네. 아니 세제실 입장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니까요. 청장은 아니 근데 국세청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걷는 사람이야. 걷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안을 짤 수가 없죠. 재경부의 외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네. 그거 다들 국세청 출신 제 주변에도 많지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 왜 이러냐고. 지 벙찌겠다. 이 세제실장이 할 얘기를 그러니까. 아니면 장관이나 장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결론은. 그러니까 대통령 눈에 잘 들고 싶겠지. 이미 들었지. 어떻게 비례도 주고 국세청장도 줍니까? 이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법인 만든 거 그 차장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같이 했던 사람이 뭐 친척이고 뭐 그런 얘기도 다 있거든요. 좀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왜냐면 원래 나와요. 또 세무 분야가 정관이 법조계보다 더 심합니다. 그럼요. 세법 맨날 바뀌고 이거 맨날 바뀌고. 엄청나죠. 왜냐면 법조계는
정부에는 눈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는 다들 아니까 정관에 대해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임광현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을 기억해야 하시고 돼요. 국세청장이 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것도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올해 또 이분이 최근 SNS에다가 이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해요. 네. 역진성 얘기하면서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좀 협박성으로 들렸어요. 협박이지.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게 설계가 아니라 징수를 하는 그렇지. 권력기관이에요. 그렇죠. 권력기관 네. 과세당국의 수장이 네. 이렇게 해서 초고가 주택이 더 이게 혜택을 많이 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세제 개편하고 나서 꼼수 부리지 마세요. 갈 수 있어요, 우리 갑니다. 저는 이렇게 협박하는 걸로 들렸어요. 38기동대 네. 출동이네요. 말이 되냐면 네. 여하튼 뭐 정부가 이제 대책을 공식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네. 지금 뭐 예고한 대로 뭐 보유세나 거래세를 뭐 강화하는 식으로 가면 네. 결국 집값은 더 뛰어요. 뛰죠. 시장은 정부의 이런 대책을 우습게 할 거예요. 뛰는 정부 위에 나르는 시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요자가 이걸 다 부담한다니까요. 아 당연하죠. 전부 거기에 세금을 다 플러스해서 올리는 거예요. 빨리 읊어야 돼 그러니까. 네, 그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 이게 정말 끝내 댓글 하나 보여주십시오. 댓글 하나. 목소리에 이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읽어주십시오. 이민찬 이민찬. 위원장이. 참 슬픈 얘기예요. 네. 근데 나 라임이 너무 죽여주죠. 네.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값 급등세. 등세. 너무 슬프다. 맨 마지막이 아 진짜 어쩌자는 거예요. 난 진짜 이걸 보면서 노래 가사 같네. 아니 이걸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 해봤지. 때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전부 다 중과를 시키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해봐서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해봐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념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네. 아나 이해가 안 돼.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검찰이 나쁘니까 거기서만 뺐으면 된다는 생각에 네. 다른 고려는 안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어쨌든 불로소득 아니냐 딱 거기 갇혀가지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돼 하다 보니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줄일 수가 없잖아. 네. 줄이는 거 전 오케이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땅을 뭐 늘릴 수도 없고 위로 무한정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 때리자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네 진짜. 이 김민희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방송을 보셨었나?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그 공약 포스터가 있어요. 부동산 공약 네. 포스터.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기억하지. 예,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였거든요. 정확하게 이거 세 가지를 반대로 하고 있죠. 부동산 세금 확 늘리겠다. 재건축 재개발 안 하겠다. 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세금으로 자기가 부동산 잡는 것은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 한다 했죠. 세금으로는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세금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세금으로 그럼 부동산을 올리겠다는 얘기냐고. 예. 그거는 말이 되지. 세금으로 부동산값 낮추려는 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역으로. 아니 마치 이번 부동산 대토론에서 무슨 어저께 얘기했던 우리 펠다르크. 뭐 이 대출 집단 대출 네.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받았어, 중도금 계산했어,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이 대책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분양 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양 받은 데가 그 매교역 있는 데인데 수원 매교. 어디냐면 수원 매교역 그분이 다 수원 삼성전자 그 배후 단지예요. 대부분 삼성전자 다니시는 그 젊은 직장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배후 단지이기 때문에. 수원 정이야 그럼? 수원 아니 거기가 김준혁 의원 지역군지 김영진 의원 지역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펠다르크라고 하는 분이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금융기관에서 대출 다 묶여져 있어 안 나온다. 근데 이번 솔직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거기에 공감하면서 이것 좀 어떻게 방법 없겠냐고 하니까 바로 집단 대출 해줬다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엄청나게 대출을 지금 막 풀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전혀 아니죠. 제 주변에도 이 대책 나오기 전에 집 사고 했던 분들, 그 올해 초에 샀던 분들도 지금 대출이 다 안 나와서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막 은행들을 찾아 산만리. 네. 여기저기 다 은행 찾아다니고 근데 있어요. 이러면 누군가 양문석 의원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사업자금 대출을 그렇죠. 그렇지. 이제 이부민권 가는 거야. 왜냐면 1금융권에서 안 되니까 이부민권 가서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양문석 의원은 양문석 의원이 국회의원 도전했다가 이게 걸린 거지. 솔직히 아닌 사람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매교 그날 이제 펠다르크가 네. 발언한 그때 있죠.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장, 뭐 금융위원장 다 네. 금융위원장 앉혀놓고 막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 순간 풀렸대요. 그 토론회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그 설계를 하고 그렇죠. 있었지.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끝나서 이혁원 금융위원장한테 네. 조치 막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은행에서는 이제 집자 대출 다 풀어주고 은행 실행이 다 대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올해 이번 달 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계부채 조정을 해야 돼서 이번 달 한도를 설정하는데 한도가 다 찼습니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1년 또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출 자체가 막힌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데 네.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거래가 무슨 안 되고 한도가 왜 차? 무슨 한도가 차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이나 네. 이런 이 주택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돼서 값이 뛰니까 아예 그 6억조차도 안 해주기 위해서 더 쬐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좋은 사람인 네.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하소연하면 그런 건 좀 합리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굉장히 선전을 많이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되죠. 있더라고. 네. 진짜 그 참 눈 가리고 아웅이다. 조삼모사가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늘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전망이라 해서 주택 가격 전망 CSI라 해서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희가 네.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데 야. 그 기대 심리가 4년 10개월 만에 네.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을 봐요. 100이 넘으면 그렇죠. 앞으로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3월 정도에 좀 빠졌어요. 네. 12월, 1월, 2월, 3월 정도까지 조금 빠지다가 4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갔고 네. 다시 127까지 이제 온 거죠. 엄청나다 진짜. 아니 우리 김정일 실장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민주당 지금 내부에서 이거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똑똑한 의원들이 꽤 있으니까. 누구요? 아니 있어요. 그래도 가끔 네. 저 이소영 의원 같은 뭐 분은 이소영 정말 의원, 이소영 의원 좋아합니다. 같은-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관심은 여기에 없죠. 그럼 도대체 뭐 보안수사권 폐지? 아니 지금 당권에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28년도 총선과 30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걱정만 있지 네. 대통령한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왜요? 응? 아 대통령도 연임하고 싶다며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사정들을 알겠죠. 네. 저간의 사정을 알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책이나 방향하고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어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오만함, 그다음에 그 뭐랄까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공무원인데 보수 정권이 잡으면 다른 대책을 내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또 다른 대책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도 굉장히 입맛에 맞는 것들 잘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기류를 다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고 국회 다수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여준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설왕설래 말은 많은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실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그 허들이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